규명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72명의 여야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것입니다. 그러자 곧바로 한나라당 지도부로부터 강도 높은 비난이 쏟아졌죠? 예, 같은 날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거론되었습니다. 이렇게 법상식을 깨고 야당 탄압하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순수하지 못한 목적하에 마녀 사냥식으로 벌리는 행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 계급, 특정 지위를 겨냥한 그런 것은 대단히 편협한 또 다른 공론 분열을 가지고 오는 정치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표도 당 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관련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간첩을 민주투사로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기관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 간첩을 민주투사로 만드는 수 있는 정권이라면은 뭐 친일파로 만드는 거 그거는 뭐 정말 누워서 떡 먹기 같이 아주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던 열린우리당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특정한 사람을 제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겠습니까? 하였다고 합니다. 만주군 보병 제8단이 있어도 일본 육군사관학교 이제 본과 교육을 받게 해요. 数核和那什么小核都一样。 12명밖에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친일 세력과 항해시를 몰아야 되겠다는 것이 이쪽 얘기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여기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쪽 다 정신노래를 합시다. 조재하면 자 이제 민족 정기를 바로 쓰기 위해서 하려면은 마음을 비우고 계획이 무슨 문제예요? 조재환은 거짓말하지 말아요. 조재환이요. 여기서 속보에서 하지 무슨 속보리 소리가 여기 들어봤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 법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또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중령 계급인 일본군 중좌 이상으로 대상을 한정 짓는 것이야말로 실제적인 친일 행동을 수행한 자들에 대한 조사를 가로막는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정성인 가운데서 사관학교 나올 수 있다고 지식뿐만 아니고 뼛속까지 친일 세력이 일본인이 되지 않으면 이건 누가 총을 주겠습니까? 소대장으로서.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령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실제로 12명밖에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친일 세력과 항해시를 직접 토벌한 세력들인데 이들에게 면집을 주지 않은 아주 교활한 좀 제가 볼 때는 궤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친일 청산의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논란에 휩싸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 그도 일본군 장교 출신입니다. 박정희는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로 근무하던 중 군인이 되기로 합니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았던 박정희가 택한 곳은 만주의 군관학교 시험. 39년에 합격한 그는 40년 4월 만주 군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 만주 군관학교는 일제가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군 간부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죠? 예, 그렇습니다. 다카키 마사오로 창씨 개명한 박정희는 이곳에서 2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我们主要在预科，本科啊，预科我们在本科才上10万了，预科2年我们生活啊，我们的生活那是那日本和日本是要一个模式下来的，教官和这个什么书记，生活习惯什么的都数科和那什么小科都一样。 졸업할 당시 수석을 차지해 대표 선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육사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성적이 우수한 생도들에게 베풀어지는 일종의 특전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일본 육사 57기를 졸업했습니다. 적어도 전쟁이라는 시기에 장교로 출세하기 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고 들어갔다. 당시에 일본 제국이 천황이 장교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이 제국을 위해서 이 제국을 건설하고 제국을 유지하는데 중견 간부로서 역할들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최소한의 동의나 합의를 하지 않고 또는 충성을 하지 않고서는 사실 불가능한 자리죠. 그냥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일본 육군사관학교 이제 본과 교육을 받게 해요. 그게 이제 1년 반 가서 받은 게인데 성적이 우수해서 뽑혀가지고 그 자본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 학교 성적에 따라서
몇 사람 선발해가지고 본가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교육받고 이제 돌아온 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시비하는 건 그 역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육사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한 박정희는 만주군 모병 제8단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직책은 부관이었습니다. 단 부관을 했기 때문에 이 양반은 그 실병 지휘라는 건 경험이 없습니다. 부대 지휘를 한 적이 없어요. 연대 부관으로 근무를 했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과연 그 친일로 취급된 게 역시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만주군 보병 제8단은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을까? 취재진은 연길에서 그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 이 자료를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미 만주국이 뭔가 그 통치와 내막 다 전쟁 범죄자들이 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다 무슨 감옥이 있으면서 하나하나 조사해서 쓴 건데요. 이 책은 중국 정부가 일제 시기 만주국에서 부역했던 관리들과 군인들의 자술서를 모아 중앙당항관에서 편찬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병 제8단에 관한 기록이 있다는 것이 처음 발견된 것인데요. 자술서를 쓴 유부는 만주군 보병 8단의 직속상관. 거기에는 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휘하의 보병 8단이 열화성 반벽산에서 토벌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대의 위치, 활동 시기와 내역 등이 모두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부대가 개편된 이후에도 8단은 열화성에 남아 토벌을 계속하였다고 합니다. 만주군 보병 제8단이 있었던 열화성은 북경의 동북부 지역, 지금의 하북성 일대. 그곳의 반백산에서 누구와 싸웠던 것일까? 유라를 순적으로 팔로군하고 뭔가 이렇게 조선영대랑 있는 그 팔로군 소멸하려 토벌하려 들어갔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갔을 때 바로 거기 제일 아주 토벌 세게 할 때죠. 43년이 들어가서 44년이 가서 45년 해방까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개인의 행적 하나하나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계급이 가지는 의미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 개정안에 군대의 계급에 주목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군인 중에 장교라는 그룹이 가진 특징과 그들의 임무를 생각한다면 계급이 문제가 아니며 일본군 장교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군인의 특성이 가장 기본이 모든 지배 세력의 최후의 권력의 보루입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 덕목은 충성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을 떠나서요. 그 충성을 지키는 충성심과 충성의 강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의 계급이 소위인 거죠. 근데 식민지 시기에 그 충성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천황이었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출범할 당시에도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오히려 친일 협력자들은 국가의 요직을 독점했습니다. 국군 역시 79년까지 일본군 출신들이 군 핵심 지휘부를 장악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그들이 또다시 전면에 나설 기회를 주고야 말았습니다. 이 박정희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인데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네, 5.16 핵심 가담자들의 대부분은 박정희의 만주 군관학교 선후배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박정희에게 그러한 만주 군관학교의 인맥이 없었더라면 5.16 쿠데타는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에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이 친일파들에 의해서 장악이 됐거든요. 그뿐마저도 친일 일제시대 일본에 협력했던 일본군 출신들이 주동이 됐고 광복군 출신은 완전히 배제가 되다시피 했죠. 그것이 결국 이제 지나친 미국 종속적인 그런 정권을 만들었고 그것이 결국 친일 청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박정희 쿠데타를 가져온 결과가 됐고 그것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평가는 아직 이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은 일제 식민지 시기에 존재했던 일본군 장교 중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동훈 PD. 조사 대상을 소 이상으로 해야 된다, 중자 이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래서 이제 논쟁이 한창 진행 중인데 계급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까?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앞서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중좌 이상으로 그 대상자를 정할 경우 약 10명 안팎의 조사 대상자 범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소위 이상의 경우 약 200여 명이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상자의 숫자가 아니라 조사 대상자의 기준에 따른 성격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